코스피가 하루 만에 7%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10%, SK하이닉스 11%. 하루에요. 하루 만에 이렇게 녹아내린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폭락이 터지기 바로 전날 금요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샀어요. 몇 달을 망설이다가 하필이면 금요일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전쟁이 터졌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인생 첫 주식을 금요일에 샀는데 월요일에 계좌를 열어보니 10%가 녹아있는 그 기분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종교가 없는데 기도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본전만 한 번만 주시면 주식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시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전쟁이 터져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밤에 반드시 세워야 할 생존 계획이 뭔지 전부 보이실 겁니다. 이건 주식 고수들만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배웠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평생 한 번도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주식으로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이 원칙이 없으면 결국 잃습니다. 첫 번째 원칙, 주식 투자는 빠질 때 하는 게 아니라 오를 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게 기회 아니냐고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폭락 뒤에 반등이 왔습니다. 걸프전 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이스라엘 하마스 때도 전부 빠지고 나서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이 바닥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 더 빠질 수 있어요. 모레 더 빠질 수 있어요. 전쟁이 확전되면 일주일 내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파는 건 하나님도 못합니다. 워런 버핏도 못해요. 그래서 원칙이 이겁니다. 빠지는 걸 보고 뛰어들지 마세요. 빠짐이 멈추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세요. 삼성전자가 내일 모레 1%, 2%씩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도 됩니다. 확인하고 사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바닥에서 딱 사서 내일 반등하면 대박이잖아? 그 기분 알아요. 주가가 딱 떨어졌을 때 야수의 심장으로 딱 잡아서 이걸 전부 다 먹는 쾌감. 근데 주식 투자는 게임이 아닙니다. 바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2, 3%를 덜 먹겠죠. 그 2, 3%가 아까워서 바닥인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2, 3%덜 먹는 건 보험료라고 생각하세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작년 10월부터 폭락장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전부 이겼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들어갈 때 근거가 있었어요. 펀더멘탈이 멀쩡하다는 확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펀더멘탈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그게 꼭 오늘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큰 변수가 터져버린 상황이고 지금 단기간 급락에서 여기가 저점이라는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 두 번째 원칙,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오늘 밤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아직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최근 몇 달 동안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삼성전자만 해도 최근 2주 사이에 20% 넘게 올랐었거든요. 오늘 10% 빠져도 아직 수익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수익이 줄어드는 걸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으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기분이 좋죠. 근데 오늘 폭락으로 수익이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00만 원이 내 돈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현도 안 했는데 1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온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 돈 50만 원을 빼앗긴 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못 팔아요. 100만 원을 다시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은 실현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의 돈이 아니었어요. 화면 위의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돈은 지금 남아있는 50만 원이에요. 이 50만 원을 지키느냐 잃느냐가 진짜 문제인 겁니다. 줄면 줄수록 못 팔아요. 100만 원을 기억하니까. 그리고 빠지면 빠질수록 희망이 생겨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올 거야. 이 최면을 자기 자신한테 계속 거는 겁니다. 안 팔았으니까 아직 잃은 게 아니야. 이 헛소리를 뇌가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걸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전부 꺼내놓고 각각에 대해서 손절 라인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5만 원에 샀는데 지금 13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일 12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건 종목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금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팔겠다는 분도 계실 거고요. 고점 대비 10% 빠지면 수익 실현하겠다는 분도 계실 거고요. 시장 지수 대비 내 종목이 10%더 빠지면 팔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기준은 각자 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기준 없이 투자하는 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붙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칩니까? 페달 밟는 법이 아니라 브레이크 잡는 법이에요. 수영을 가르칠 때도 제일 먼저 뭘 가르칩니까? 영법이 아니라 물에 뜨는 법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법을 배우기 전에 돈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해요. 워런 버핏의 투자 제일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잃지 마라. 제2 원칙은요? 제일 원칙을 잊지 마라. 왜 이렇게까지 강조했을까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를 잃으면 9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10%를 벌면 얼마가 됩니까? 99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안 돼요. 10%를 잃고 10%를 벌어도 원금 회복이 안 됩니다. 잃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손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못하느냐? 왜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하느냐? 사람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확인하는 건 본능적으로 회피하게 돼 있어요.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가 틀렸다는 게 확정되니까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안 팔면 아직 손실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가 뭘 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정신과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직 안 팔았잖아. 넌 손실난 게 아니야. 이 헛소리를 자기 스스로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멍청한 짓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감정이 이성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이기려면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왜 손절이 버티기보다 유리한지를요. 이 계산을 듣고 나면 손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영원의 주식을 샀습니다. 마이너스 20이 됐는데 안 팔았어요. 마이너스 40까지 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플러스 4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 수익이 얼마예요? 플러스 40입니다. 야, 나 안 팔고 끝까지 버텼더니 40 벌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게 최선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영원에 사서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했습니다. 아프죠? 마이너스 10을 확정 손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걸 지켜봅니다. 마이너스 20, 30, 40까지 빠져요. 거기서 반등이 시작됩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확인하고 마이너스 40 근처에서 다시 삽니다. 그리고 플러스 40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람의 총 수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에서 한번 손실 보고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40까지 80을 먹었으니까 순수익 플러스 70입니다. 같은 주식이에요. 같은 기간이에요. 손절을 한 사람이 플러스 70이고 안 한 사람이 플러스 40이에요. 손절한 사람이 거의 2배를 번 겁니다. 왜요? 손절하고 나서 바닥을 확인한 뒤에 다시 들어갔으니까요. 버티기만 한 사람은 마이너스 40 구간을 그냥 앉아서 견딘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면서요. 이게 손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손절은 손해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총알을 아끼는 겁니다. 마이너스 40까지 물려있는 돈은 그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꼼짝도 못하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리만 이동시켰어도 돈을 벌었을 건데 손실 확정이 싫어서 갇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7년째 들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워낙 물타기를 많이 해서 물량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최근에 코스피가 폭등하면서 다른 주식들은 전부 하늘을 뚫었는데 이 주식만 안 올랐어요. 올라갈 때는 자존심이 있다면서 안 올라가더니 이번에 전쟁 터지니까 야, 이때다 싶었는지 같이 빠져요. 올라갈 때는 독고다이 하다가 떨어질 때만 유행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돈을 진작에 빼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옮겼으면 수익이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뺄 때 손실이 확정되는 게 싫어서 7년을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물타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 물타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면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로 사는 거예요. 10만 원에 샀는데 9만 원이 됐어요. 9만 원에 또 삽니다. 평단가가 9만 5천 원이 됐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런데 8만 원이 됩니다. 또 삽니다. 7만 원이 됩니다. 또 삽니다. 어느 순간 이 종목에 전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타기는 손절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떨어질 때마다 돈을 더 넣는다는 건 이 주식이 잘못됐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베팅을 키우는 겁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으면서 판돈을 2배로 올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반대로 불타기는 됩니다. 뭐냐면 내가 10만 원에 사서 15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이 주식이 18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워요. 근데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확실히 살아있고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18만 원에 다시 사도 됩니다. 올라가는 주식에 올라타는 건 괜찮아요. 떨어지는 주식에 돈을 더 넣는 건 안 됩니다. 양단적으로 딱 정리하면 물타기 절대 금지. 불타기 충분히 가능. 올라가는 거 왜 못합니까? 다만 불타기를 할 때 옛날의 기억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15만 원에 팔았는데 하면서 과거에 내가 산 가격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 18만 원짜리 주식을 처음 보는 것처럼 평가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수백만 명이 겪은 보편적 경험입니다. 이 패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이야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원에 샀습니다. 마이너스 10이 됐어요. 여기서 팔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 팔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올 거야.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여기서도 못 팔아요. 이미 20이나 빠졌는데 지금 팔면 손해잖아.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물타기를 합니다. 평단가를 낮추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물량은 더 커졌는데 손실은 더 커졌어요.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종교가 없는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한테 본전 딱 한 번만 기회 주시면은 저 이 돈 빼고 주식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저 웬만하면 그냥 이런 부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서로 아는 사이인데 딱 한 번만 좀 부탁합시다. 그런데 기도가 통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기회를 딱 한 번 주시더라고요. 마이너스 40에서 반등이 시작돼요. 뭐 올라갑니다. 플러스 40까지 올라가요. 이때 팔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본전 오면 팔겠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마이너스 40에서 만고생한 게 있는데 플러스 40이면 아직 부족해. 내가 고생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하나님도 나한테 미안했나 보다. 그래, 더 간다. 해서 안 팝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바로 거기서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40으로 돌아가요. 농담 같지만 이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의 가장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그때 팔았으면 어땠을까요? 플러스 40에 정리하고 나왔겠죠? 그러면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코스피가 폭등할 때 그 돈으로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지금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 있었을 거예요. 손절 한번 못해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파트입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7% 빠졌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데이터를 볼까요? 미국 나스닥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주식시장이 안 빠지고 끝난 거예요. 참 얄밉죠. 예, 일본은 2% 빠졌고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보합이에요. 비트코인은 빠지다가 급반등했습니다. 금은 1.42%밖에 안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도 98선까지밖에 안 올랐고요. 미국 채권값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본시장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패닉셀링이 글로벌로 확산되지 않았어요. 안전자산으로의 쏠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기 때 벌어지는 패턴과 지금은 확연히 다릅니다. 유가와 가스처럼 실제로 직격탄을 맞은 것만 올라갔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 20척이 묶여있고 카타르에서 유전 하나가 멈췄으니까 에너지는 당연히 오르는 겁니다. 그걸 제외하면 자본시장은 디펜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 코스피만 7%가 빠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작년 세계 1등이었고 올해도 세계 1등입니다. 미국이 30% 올랐을 때 우리는 100%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의 차익 실현과 비중 조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거기에 3.1절 대체 휴일로 3.17을 하루에 소화해야 했으니까요. 부대낀 거예요. 일본이 2% 빠진 거의 세네배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건 과도해요. 패닉이 좀 붙은 겁니다. 여기에 부안외동하시면서 투매하고 공포에 휩쓸릴 상황은 아닙니다. 위험은 위험대로 보시되 아닌 건 아닌 거대로 보셔야 합니다. 미국 장이 안 무너지는데 미국과 깊이 연동돼 있는 우리 장이 과도하게 무너질 리는 없어요.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볼까요? 2월에만 반도체 수출이 2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주가라는 건 이익 곱하기 배수거든요. 어떤 회사가 이익을 100원 내면 거기에 평가를 10배 해줘서 1,000원의 주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반도체 주가가 10% 빠졌지만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은 깨지지 않았어요. 일시적 충격으로 주가가 빠진 거면 그건 조정이지 붕괴가 아닙니다. 이 와중에 오늘 증권사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목표가를 21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2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올리는 리포트를 냈어요. SK 하이닉스도 110만 원에서 130만 원,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폭락한 날에 목표가를 올린다는 건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목표가에 항상 도달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목표가가 달성될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는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한국 주식은 안 돼. 다 팔아버리고 나가자.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신뢰를 갖고 자금을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금이든 ETF든 ISA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큰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폭락장에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잉 반응해서 다 팔아버리면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오르는 것만 경험하다가 빠지는 걸 처음 겪으면은 과잉 반응하기 쉬워요. 그래서 큰 상처가 되고 다시는 주식시장에 안 들어오게 돼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을 고를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ETF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왔습니다. 한 달 뒤에 추석인데 과일값이 폭등할 게 뻔해요. 낙과가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면은 사과가 올라갈지 배가 올라갈지 참외가 올라갈지 알면 좋겠죠. 그걸 알려면 산지에 가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산지를 못 가요. 정보가 부족해요. 과일값 폭등은 확실한데 사과인지 배인지를 못 맞추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일 바구니를 사는 겁니다. 사과도 들어있고 배도 들어있고 포도도 키위도 참외도 다 담겨있는 바구니요. 과일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바구니 가격도 올라가니까요. 이게 ETF입니다. 개별 종목을 고를 시간도 능력도 없을 때 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과일값이 폭등한다는 건 확실한데 누군가 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토마토사. 토마토가 대박이야. 오케이? 토마토는 케첩도 만들고 좋지. 내 인생 토마토로 간다. 했더니 토마토가 채소로 분류되는 거예요. 과일이 아니라 채소였던 겁니다. 과일값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내가 산 건 과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잘 모르면서 남의 추천만 듣고 종목을 고르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ETF라는 과일 바구니를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사과가 올라가든 배가 올라가든 바구니 전체가 같이 움직이니까요. 다만 바구니 안에 잘 나가는 과일과 못 나가는 과일이 섞여 있으니까 못 나가는 놈이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용수수료도 들어갑니다. ETF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다 들어있는 큰 바구니가 있고요. 과일 바구니, 야채 바구니, 고기 바구니처럼 반도체 ETF, 방산 ETF, 조선 ETF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져 있는 바구니도 있어요. 어떤 바구니를 사느냐에 따라 투자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ETF를 하다가 실력이 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 운용사 과일 바구니가 많이 올랐네. B도 많이 올랐어. C는 좀 덜 올랐어. 같은 과일 바구니인데 왜 차이가 나지? 열어보니까 수익률이 좋은 바구니에는 전부 사과가 들어있네. A도 사과, B도 사과. C는 사과 대신 포도가 들어있네. 야, 모든 수익률의 핵심은 사과였구나. 그러면 바구니 사지 말고 사과를 직접 사자. 이렇게 ETF에서 시작해서 개별 종목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과일 바구니를 사면서 공부를 하고 핵심 과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떨어진다고 뛰어들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빠질 때 하는 게 아니라 오를 때 하는 겁니다.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2, 3% 덜 먹는 건 보험료입니다. 둘째, 오늘 밤에 손절 라인을 정하세요. 내가 어느 가격까지 빠지면 무조건 판다. 이 계획이 없으면 주식 투자가 아니라 기도 투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주시는데 그때 약속을 안 지키면 노하십니다. 셋째, 물타기는 금지입니다. 떨어지는 주식에 돈을 더 넣지 마세요. 올라가는 주식에 올라타는 불타기는 됩니다. 넷째, 전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 말고 대응하세요. 이란 전쟁이 끝날 거야 안 끝날 거야 이걸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뭘 할 건가만 계획하세요. 다섯째,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은 살아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급이고 기업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자본시장은 버티고 있고 코스피가 세계 1등으로 올라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시적 충격에 전부 팔아버리고 나가면 여러분이 가장 큰 손실을 봅니다. 여섯째, 개별 종목을 고를 실력이 아직 없다면 ETF부터 시작하세요.
주차관리 아저씨가 추천해준 종목을 사는 건 토마토가 과일인지 채소인지도 모르면서 토마토의 인생을 거는 거랑 같습니다. 주식은 공부입니다. 대한민국은 금융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회사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성인이 돼서 처음 배운 게 주차관리 아저씨한테 들은 종목 추천이었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100만 원을 벌겠다면서 아무런 공부 없이 들어가는 건 그 자체가 도둑질 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르는 건 대응할 필요 없어요. 오를 때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빠질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브레이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좌가 빨갛든 파랗든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금요일에 주식을 처음 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손절 라인을 적어보세요. 글로 쓰는 순간 실행력이 달라집니다.